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CRM 3.0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CRM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RM 3.0은 무엇이냐? CRM의 약자는 뭐죠? 커스터머 리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거기에 3.0이 붙었는데요. 제가 CRM 3.0을 정의하면요. CRM은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아 고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고객과 관계에서 매우 만족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CRM 3.0은 뭐라고요? 고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고객 진심 이해를 통해서 매우 만족 행동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바로 CRM 3.0이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CRM 3.0의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일의 의미와 진심 그거를 동반하지 않고는 무엇을 찾을 수 없죠? 제대로 된 전략을 찾을 수 없는 게 CRM 3.0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쉽죠? 이제 CRM 3.0의 정의는 정확히 아시겠죠? 아주 쉽게 8자로 어떻게 해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과 매우 만족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CRM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오직 적합한 사람과 CRM 3.0만 필요할 뿐이다.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과연 병원에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는 적합한 사람과 그 사람이 CRM 3.0을 병원 내에서 실행하고 고객과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병원의 경쟁력도 갖고 성과를 올려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CRM 3.0을 통해서 우리 병원한테는 어떤 것들이 창출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 고객을 통해서 매출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CRM 3.0은 뭐에 기반되어 있냐? 고객과 관계를 진정으로 가짐으로써 매우 만족 전략을 창출하는 겁니다. 매우 만족 전략은 바로 소개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소개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뭐죠? 병원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요, 기존의 마케팅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고객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기존 고객을 통해서 소개 고객을 창출하다 보니 뭐가 생기죠? 예, 마케팅 비용은 적게 들고 수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단순하게 전략 베이스가 아니라 뭐죠? 진정으로 나의 일의 의미도 찾고요. 나의 사명도 찾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고객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다 보니 무엇을 찾을 수 있죠? 직업인식을 통한 셀프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고객과의 어떤 단순한 한자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될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고객과 관계에 대한 인적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차별화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고요. 내부, 외부 고객들 모두 다 함께 가야 된다는 존중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CRM 3.0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CRM 3.0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가지만 딱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맨 위에 뭐 있죠? CRM이 고객을 이해하는 거라고 했죠. 고객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자? 진심을 갖고 이해하자죠. 그리고요, 두 번째, CRM은 고객 관계에 매우 만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매우 만족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된다? 전사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요, 고객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나가야 되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CRM 3.0의 핵심은 이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 3가지 도표는 딱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진심으로
고객 이해하기, 그리고요 전사적으로 매운 만족,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피드백. 이 세 가지가 CRM을 3.0을 성공시키게 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하고 나눌 거는 이제 뭐만 나누면 되는 거죠? CRM 3.0 이 세 가지 그 핵심에 대해서 한 개 한 개씩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이해는 여러분들이 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고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죠? 고객 범위죠. 네, 우리 병원에 뭐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어느 지역 고객이 많은지, 그리고요 또 어느 치료 환자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범위를 나누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범위를 나눈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진료 차트라든지 CRM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쉽게 뽑을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병원의 고객들은 어떤 부류의 고객들이 있고 과연 어떤 지역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바로 범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뭐죠? 고객 의미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일하면서 과연 나한테 고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왜요? 그 답을 찾지 않고는 CRM 3.0에 적합한 전략을 절대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객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고객 의미를 찾고 여러분들이 고객 의미에 맞는 어떠한 전략적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무엇을 필요하러 하는지,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욕구를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 이해는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고객 범위, 두 번째가 고객 의미, 세 번째가 고객 욕구. 세 가지입니다. 고객 범위는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솔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뭘 알아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겠죠.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 의미를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명서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미션을 찾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고객 욕구는 고객이 무엇을 필요한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이어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고객 이해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고객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범위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뽑아볼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뽑은 다음에 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뭐죠? 내가 생각하는 내 접점에 다 다르죠. 부서마다 다르고요. 하는 일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객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내부 인사과, 원무과 직원은 내부 고객이 또 고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간호사, 그리고 의사, 다들 생각하는 고객이 다를 수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을 한번 다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 보는데요. 이렇게 찾아왔어요. 고객을 한번 쭉 찾아보라고 했더니 우리 병원에 오는 뭐 납품하는 사람도 고객이고요. 우리 병원에 자매 맺은 여러 군대라든지 뭐 이런 데도 고객이고요. 지역 유지들, 통장, 뭐 어린이회, 뭐 부녀회장, 뭐 새마을 지점장, 뭐 이런 사람들, 아파트 반장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중요한 고객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내 지인의 지인들, 내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고객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어때요? 고객이 매우 많죠. 그리고 한 직원은 또 이렇게 지역에 우리 온라인에서 온라인 인터넷 카페, 지역 카페 이런 데도 우리 고객이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지역의 학교, 유치원 뭐 이런 데들이 다 우리 고객이고요. 또 뭐죠? 각종 지역에 있는 기업들 이런 데들도 다 우리 고객이라고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고객을 한번 다 적어 보는 겁니다.
적어보면요 참 다양하게 나와요. 어떤 직원들은 사람 이름으로 50명 적는 직원도 있어요. 왜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나는 고객들 이름을 적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래층에 있는 식당 뭐 아주머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각종 지역에 같이 자기들이 밥 먹으러 다니는 고객이, 식당의 주인이 중요하다는 고객도 있고요. 다 직원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한번 우리가 다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을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다 한번 꺼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내 동료들은 이런 사람들을 또 고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객을 다 꺼내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죠? 모든 고객들한테 다 잘해주면 좋겠지만 다 잘해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들죠. 그러면 과연 내가 찾은 모든 고객 중에서 베스트, 더 중요한 고객은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5명만 한번 뽑아보세요. 나한테 그 많은 고객 중에서 중요한 5명은 누구일까? 이 5명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 5명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매력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일반 이 사람들은 그냥 이쪽 부류는 보통이다, 이렇게 세 부류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실행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한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부터 해야 되죠? 우선순위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다 중요하고 내가 보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베스트 부류에 정해놓은 고객들 우선으로 먼저 전략 실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고객 범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될 거고요. 제가 고객 이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고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 고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나한테 고객은 무슨 의미일까? 어떤 사람은 고객은 돈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고객은 치료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고객은 나한테 뭐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또 직원들은 고객은 나한테 또 귀찮은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뭐가 나오죠? 고객을 대하는 전략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내가 고객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에 따라 고객 관계가 정립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CRM 3.0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 그 고객 관계를 어떻게 의미를 찾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패치 애덤스 영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패치 애덤스 보면은 패치 애덤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객을 친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고객이 힘들 때 괜찮아, 내가 너 힘들지만 함께 가줄게. 네가 힘든 길을, 너 아프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라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고객의 생가사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고객의 의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패치 애덤스는 고객을 친구라고 정의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과연 고객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CRM 강의를 하면서 고객이 누구냐고 한 병원에 물어봤더니 아픈 사람들이 다 고객이래요. 아픈 사람들이 다 고객은 아니죠. 그렇죠? 아픈 사람 중에서 과연 여러분 병원에 오는 고객들은 또 어떤 고객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객은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나에게 고객은 뭐뭐이다를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고객은 뭐뭐이다.
패치 아담스처럼 고객은 나에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고객은 나한테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객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고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하나가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바로 의료인이라는 거예요. 예, 의료인. 의료인이라는 게 뭐죠? 예,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맡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정보를 주고요. 치료해달라고 와서 많은 부탁을 하고요. 많은 것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죠? 왜 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러 가나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의료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과연 의료인으로서 과연 나는 고객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찾지 않고는 뒤에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다 쉽게 찾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나는 왜 의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뭐죠? 의료가 힘들죠. 왜요?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는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예,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어때요? 예, 몸이 아프면 사람이 센시티브해지죠. 그리고 신경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평생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케어해주고 치료해줘야 될 여러분들 대상이에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의료 일을 계속 여러분들은 하고 있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리고 힘들 때에도 내가 의료인으로서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힘든데도 내가 또 의료인으로서 진료도 하고 또 나가서 환자들을 케어하고 또 환자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동료들하고 관계일 수도 있고요. 물론 또 급여를 좀 더 받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내가 이 힘든 일을 계속 해나가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원장님이 소아과 원장님인데요. 저한테 볼펜을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땐 그냥 사소한 그냥 조그마한 싼 볼펜인데 왜 이걸 자랑하나 했더니 이 볼펜이 꼬마 소년 어린이죠. 6살인가 7살 된 그 친구가요. 엄마가 용돈을 줬는데 그 몇백 원을 그 과자를 안 사고 그 볼펜을 사가지고 병원에 와서 그 원장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볼펜을 봤는데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계속 그 볼펜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랑할 만한 볼펜이 아닌 거죠. 그 볼펜 자체로는 아마 그냥 어디서나 굴러다니는 볼펜이죠. 그런데 그 볼펜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죠? 그 볼펜에 들어있는 의미가 다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의료로 일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상대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가장 큰 보람이 뭘까요? 예, 환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감사의 피드백일 겁니다. 고마움에 대한 피드백일 거예요. 왜요? 당연히 고맙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뭐 한 거예요? 함께 해준 거지 않습니까? 함께 해줬고 또 케어를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나한테 생명을 또 맡기고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만드는 것이 뭐죠? 바로 사명선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의료인으로서 정말 이런 것을 한번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고객의 의미를 진정으로 찾으면서 작성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많은 병원들 사명선언서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요.
사명선언서 발표하는 거 들을 때마다 정말 몇 번 제가 눈물 흘린 적도 있어요. 왜요? 기업은 절대로 이런 사명선언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병원은 정말 작은 병원, 직원 몇 명 없는 병원의 직원들조차도 사명선언서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어떻게 이런 사명선서를 만들고 발표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매번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제가 찾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의료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내 마음 안에 깊숙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 대한 환자에 대한 어떠한 나의 일에 대한 미션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이 없이는 의료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선언서를 한번 잘 만들어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의료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